금성이 사연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 가설, 추리, 소화되시는 분만. 금성산 가라사대 54번째 이야기에서 만국평화회의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평화궁, 그리고 이 만국평화회의에 지원을 해준 앤드류 카네키. 이제 2차 회의 때가 1907년이 되고, 만국평화회의는 두 번 열리죠. 1차와 2차. 그러면 이제 1차와 2차에서의 특징이, 1차는 니콜라 2세 황제 제국주의적, 즉 한반도사의 대한제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약간 뉘앙스로 보자면 황국협회스러운. 그리고 박용효로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루즈벨트의 주체로 1904년도에 원래 교체되려다가 러일 전쟁 관계로 1907년에 이제 이루어지죠. 여기에 실질적인 그 경제적 지원은 앤드류 카네키. 그리고 또 그 앤드류 딕슨 화이트 약간 주체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 헤이그 평화궁이라고 하고, 평화궁. 궁전은 1913년 8월 28일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자, 중요한 역할. 1899년 헤이그 조약. 1899-1907 두 번 일어나는 국제평화회의. 나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설립된 법원. 법원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앤드류 딕슨 화이트. 미국의 역사가, 교육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8개 중 하나인 코넬 대학을 공동 창립.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미국인 철강재벌 앤드류 카네키로부터 150만 달러를 확보하여 평화궁을 건설했습니다. 앤드류 카네키. 그리고 앤드류 딕슨 화이트. 자, 예일 대학에서 화이트는 나중에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스키스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내고, 다니엘 코이트 길먼 거부였다. 두 사람은 비밀 결사인 스컬 앤 본즈의 일원이었고, 이후 절친한 친구로 남았다. 그들은 졸업한 후 유럽을 함께 여행했고, 여차여차. 자, 스컬 앤 본즈. 스컬 앤 본즈는 두개골과 뼈.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학부에 졸업한 비밀 학생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저명한 동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조지 H.W. 부시, 존 캐리. 존 캐리하고 조지 W. 부시하고 이제 이 대선할 때 이슈가 많이 됐죠. 존 캐리는 환경적 운동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 만국평화회의도 지금 만국평화회의의 초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학자적, 사상적, 정치적 영향력은 앤드류 딕슨 화이트하고 연결이 되겠죠. 여기 이제 뭐 미국 역사학회, 코넬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하지만 이 인물도 결국은 스컬 앤 본즈였다. 코넬 교수진, 미국 역사학회
창립 멤버들. 그러면 미국 역사에 이게 보편화가 된 개념들은 다 이들이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자본은 이때 당시에는 만국 평화회의 1899년 5월 18일이 니콜라이 2세고 1907년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한반도 세트에서는 박영효로 등장한다. 이거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의 또 핵심적인 가설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박영효.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박용효라는 인물을 어떤 이걸 이제 세트의 가상 캐릭 아니면 가상 캐릭이나 이걸 저는 가지이식 캐릭으로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오리지널 인물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다. 그러면 이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역으로 한반도 세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박용효의 삶을 온전히 100% 시어도어 루즈벨트에서 찾으려고 하면 나오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 인물들을 비교교차했을 때 나오는 거고, 패턴적으로, 흐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리지널 무대에서의 정치적 상황 또는 그 시대의 과학, 기술, 정치적, 종교적 여러 사항들이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세팅되어져 있는 그 시대하고 이격이 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만국평화회의 이전에 이제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만국평화회의 이전에 있었던 게 바로 1893 시카고 박람회죠. 여기는 저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전 세계 종교회의도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동산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들이 있었는데 많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이제 1893 하면 다들 좋아하는 고종 생일 파티도 존재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부분들이 잘못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실제 한반도 똑같습니다. 한반도 세트의 이 인물의 역할이 가지이식이냐 가지이식으로 보면 된다. 즉 제국의 확장 기술.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종교 박람회도 있었고, 즉 만국 박람회, 한반도 세트에서는 기록된 만국 박람회의 만국이다. 그래서 흐름적으로 만국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893년, 그 다음에 1899년, 1907년 이렇게 흐름이 오다가 이런 만국적인 개념, 만국, 자, 만국 박람회.
자, 만국박람회 즉 개념이 이제 표면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이거죠. 리그 오브 내셔널 국제연맹. 자, 국제연맹 엠블렛이 최초로 이제 등장한 그 공식 행사가 뉴욕 월드페어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섯 민족, 다섯 대륙을 상징하는 다섯 민족, 다섯 대륙을 상징하는 이 세계적인 프레임. 자, 여기서 5인종을 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또 우리 한반도에는 또 축소화되어서 만주제국의 5족 연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5족 협화죠, 협화. 오족 협화. 만주국 선전 슬로건. 중화민국 성립 초기 정치 슬로건 오족 공화. 한족, 만주족, 후이족, 몽골족, 티베트족. 해서 이렇게 다섯 민족. 아시아의 만주 쪽에는 이제 일본 주도하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더 큰 개념으로는 국제연맹이다. 국제연맹에서 이 심볼로님이 상징한 게 5대륙 5인종이다. 5인종. 여기는 인종이죠. 민족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패턴적 또 시나리오적 서술이 축소화된 개념이 극동아시아의 한반도에 많은 것들이 축소화돼서 탄생된 이식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로컬화된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1대1 매칭을 시키면 오류가 동반된다. 하지만 그 흐름, 맥락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그 워딩적, 이미지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식 자체에 단련이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설과 상상과 추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상상, 가설, 추리를 제가 이렇게 메인에 강조를 하냐면 단순히 기록적인 거, 단순히 이미지적인 거로 보편화된 사회적, 종교적 데이터로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상과 가설, 추리라는 게 데이터 위에 서야 된다. 데이터를 무시하고 상상, 가설, 추리를 하면 그건 정말 그냥 무의미한 소리, 워딩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또 사회의 기록들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교교차를 해서 즉 이게 이제 큐브론입니다. 그 비교교차를 해서 상상, 가설, 추리를 하게 된다면 그건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각자의 능력만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워딩, 있는 그대로를 믿고 싶은 거는 종교를 가시든 기존 정사를 믿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냥 TV에 나온 뉴스를 믿는 거죠. 이렇게 대중적인 삶을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다.
그렇게 심플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비밀 조직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만국박람회 적 개념이 제국주의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00년대 1, 2차 세계대전을 관통하면서 등장하는 게 국제연맹,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죠. 그러면 이제 이 국제연합, 국제연맹까지를 그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은 말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냐?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UN. 자, UN 본부는, 자, 물론 UN의 탄생은 2차 세계대전 기점이죠. 그러면 이 UN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자, 록펠러. 뭐 이거는 자, 넬슨 록펠러는 이메이베는 넬슨 아버지인 존 디 록펠러 주니어 자금이 조달되었다. 록펠러 가족은 여차했자. 이제 뭐 건물, 부지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거고, 물론 이제 여러 자금들이 집합됐겠지만 대표적인 건 록펠러다. 자, 그러면 UN 록펠러. 그러면 국제연맹. 국제연맹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윌슨 군부, 팔레 윌슨이 되겠죠. 팔레 윌슨. 팔레 윌슨,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윌슨 궁전. 현재 자 1920년 11월 1일부터 국제연맹 본부였으며 1936년 2월 17일에 국제연맹이 건물을 팔레 데나시움으로 옮길 때까지 이 건물은 제네바에 1929년부터 1938년 사이 건설되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이름을 따서 팔레스 윌슨. 이것도 자 국제연맹도 국제연맹에 참 희한한 거는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죠. 미국은 결코 가입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감시자들, 특히 1930년부터 점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고, 미국의 자선단체들, 특히 록펠러 재단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재단들의 리그들, 국제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록펠러 재단이 또 관여하면서 나중에 국제 연맹으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총회 1920년 11월 15일 제네바 종교개혁홀에서 열렸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세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1893년 시카고 박람회가 그때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그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가장 물음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일반적인 이 대조선론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고종이 생일 파티를 한 거를
대해서 이제 이 고종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게 좀 올드한 방식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망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화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예시가 된, 즉 망국 평화회의를 니콜라이 2세 생일 때 1차를 이 생일 때 했다는 어떤 패턴을 더 중요하다. 일단은 니콜라이 2세 5월 18일이죠. 그 다음에 1907년은 2차. 자, 그래서 공화국으로 어떻게 더 파워게임이 이양되는 관점이 등장하는 거죠. 1893년은 시카고 박람회. 그래서 시카고 박람회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흐름적으로 그러면 국제연맹, 아까 국제연합, 국제연맹, 이제 여기 록펠러, 그 전에 이제 이 헤이그 평화회의는 앤드류 카네기, 철강. 자, 그리고 이제 존 록펠러. 그러면 존 록펠러하고,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록펠러 패밀리들이 거의 국제 질서를 장악하는 과정. 국제연맹. 그리고 국제연합.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등장합니다. 자, 앤드류 카네키는 망국 평화회의. 그리고 이게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제 그 1차, 2차 그 과정에도 당연히 록펠러가 자, 1913년도에 FRB가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하는 거죠. FRB가 탄생하는 거죠. 1907년부터 준비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 공항을 맞고 이 국가화폐위원회, (1907년에) 이제 대공황 맞고 국가화폐위원회가 등장하면서 이때가 이제 1907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자, 나중에 이제 국제연맹, 국제연합 이렇게 흘러가고, 이 인물, 자, 아들, 록펠러 아들의 장인이 됐는, 이것도 이제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바로 장인어른이 등장하죠. 넬슨 W. 엘드리치 상원 의원. 자, 등장하죠. 장인. 여기 이제 그리고 기타 등등 등장해서
그 1907년이 되고 1907년부터 뭐 그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1907년 그리고 1913년 미 연준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관련된 집안이 록펠러 가문이다 라는 겁니다. 기타 등등 많이 있죠. 대충 흐름적으로. 그래서 FRB가 연방준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1907년에서 1913년 이제 1913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국 평화 호의가 아니고 회의죠. 회의 1899 1907 1899는 니콜라 2세 1907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프리메이슨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실제 자본 세력은 당연히 록펠러죠. 그러면 이제 카네키 미국에 이제 여러 갑부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런 록펠러가 됐건 카네키가 됐건 이제 이들을 등장하게 한 1800년대 초의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추적했던 사례들이 있죠. 자, 일단 당연히 등장해야 될 로스차일드 가문. 자,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 전쟁하고 관련이 있고, 이제 유럽에 5개.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 하고 관련이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베어링 패밀리, 베어링 가문 많이 이야기했고, 베어링스 1812년 전쟁 동안 미국 정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베어링 가문. 베어링 가문에서 로스차일드로 넘어갑니다. 로스차일드 문장 하나 넣겠습니다. 밋밋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제가 이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이어가지고 그냥 끊어진 데까지만 하겠습니다.